자, 그 다음에 비문학 되겠습니다. 자, 비문학이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화법, 작문, 독해 이렇게 세 가지에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법이라는 것은 말하기, 그 다음에 작문이라는 녀석은 글쓰기, 그 다음에 독해는 읽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쪽에서 출제가 되고, 아무래도 비문학 쪽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독해 쪽이 뭐니 해도 출제 비중이 높겠고요. 그래서 이제 화법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라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말하기라고 하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대화, 그다음에 토의, 토론. 그래서 대화, 토의, 토론. 그래서 이것들의 개념이라든가 특징,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읽기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 토의, 토론을 지문화해서 출제를 하고 그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문, 글쓰기 부분이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이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글쓰기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작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쓰기 과정과 관련해서 그냥 그 개요 작성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표현하기 문제라던가 고쳐쓰기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독해 부분이 되겠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문학과 마찬가지로 이론과 그 다음에 독해 둘로 나눌 수 있겠고요. 이론이라고 하게 되면 진술 방식,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의가 무엇이냐, 비교는 무엇이고 대조는 무엇이냐, 분류는 어떤 것이고 분석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읽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답이 지문 안에 들어있다. 결국 독해 문제를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것은 지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내용 파악이다. 뭐 추론이든 창이든 그런 걸 떠나서 결국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네,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 대략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어휘 부분이에요. 어휘 부분이고요.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어쩌면 그 예전과는 다른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게 어휘 문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휘에서 주로 출제되는 걸 보면 한자 성어, 그 다음에 한자, 고유어, 속담, 관용어 등등등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한자 성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마다 일정량씩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이게 이제 최근 공무원 시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 공무원 시험의 특징을 보면요, 한자 부분이 강조가 돼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자 같은 경우에 아예 출제되지 않거나 출제돼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자 성어하고 한자가 합쳐져서 대략 한 3문제 이상 출제되고, 예전에 그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6문제 가까이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자 성어하고 한자 비중이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
그 다음에 속담, 그 다음에 관용어구.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휘 파트에서 출제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러한 그 영역들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 그 영역 자체가 되게 광범위하고 또 학습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꼭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쪽 파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몇 가지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기출문제. 이 시험이라는 녀석은요,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이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기출을 풀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괜히 기출 풀었다가 성적만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자신감을 잃어버린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기출 문제를 풀어보란 이유는 내가 몇 점을 받느냐 그것 때문에 풀어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결국 공무원 시험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피지기란 뭐냐? 적을 알고 나를 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그러면 지피란 무엇이냐? 적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의 적은 무엇이냐? 결국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험이란 녀석이 나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 기출문제는 공부 시작 시점에서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괜히 그 채점을 했을 때 우울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채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풀어만 보시고요.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기잖아요. 지기.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이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궁금한 게 그걸 거야. 뭐냐? 어떻게 해야 국어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제 틀리는 것만 안 틀리면 성적 올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것만 안 틀리면 누구나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100점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무엇을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틀리는 게 뭔지를 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 보완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성적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을 만나보면요. 수험생마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현대시는 못하고 원래 이제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강한 친구야. 근데 그 친구 공부하는 거 잘 보면요. 문법만 공부하고 있어요. 왜? 현대시는 공부해봤자 잘 안 돼. 그리고 재미가 없어.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할만하고 또 능률도 잘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친구들은 현대시를 안 하고 문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피지기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고